안녕하세요. 의정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현진 선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봉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아직 못 보셨다 그러면 한 번쯤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니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링크도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 우리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영업자, 우리 사장님들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운동도기를 하다 보니 외식이나 이런 것도 줄이고 또 쇼핑도 하는 것들도 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나 지금 당장이라도 폐업하고 나오고 싶다. 나 어떻게 좀 가능한 거냐, 이런 상담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임대차와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매출이 줄었는데 고정비 지출 같은 것이 줄지 않아서 오히려 빚이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매출은 줄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줘야 되고 또 고정적으로 내가 이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빚으로 비용들을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어렵다라는 안타까운 뉴스들인데 왜 이렇게 사장님들 힘들고 속수무책 당해야 하는 걸까요? 이것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계약의 구속력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명한 법 격언 팩타 스툰트 스타로 만든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긴급한 돈부터 막 지급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월세를 밀리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그 월세를 밀리는 만큼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버티다 못해서 내가 한 푼도 못 건지고 나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사장님들 힘드신데 우리 건물주분들 뭐 하시고 계시는 거죠? 좀 깎아주면 안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나요? 건물주들도 빚쟁이란 거예요? 무슨 빚쟁이냐고요? 건물주들 돈도 많을 텐데. 실제로 건물주들도 내 돈을 다 주고 건물을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은행에서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려오는 거죠. 건물주 입장에서도 매달 이자를 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 소득세 이런 것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도 돈을 함부로 깎아주기는 어려운 거예요. 착한 임대인들 어디 갔나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우리가 너무 어려운 얘기인 거죠. 정책으로도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뭐 세액을 공제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임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오히려 임차인들한테 세액을 그냥 공제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정부가 좀 정책을 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 임차인들, 우리 사장님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예외 없는 법칙은 없잖아요.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전쟁이 났다고 한다면 우리 당장 뭐 해야 되나? 피난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여기서 지금 당장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물주들도 우리 임차인 사장님들 막 묶어놓고 너 여기서 일해, 뭐 장사해, 나 월세 줘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사장님들도 똑같은 거죠. 내가 당장 이런 상황에서 어떤 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사정이 크게 변동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이 파기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원리가 바로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입니다.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이 법에서는 어떻게 인정되느냐면요. 첫 번째로는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었던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 당사자가 이 계약 성립 전에 이러한 사정을 예상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전의 계약을 그대로 이행시키게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엄청난 불합리를 가져오는 경우에 하고 이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이거 어렵죠. 이게 법률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인정해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어떤 중대한 변경이 생겨서 이런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계약 해지권이 인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해서
당장 임대차 계약 깨고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잠깐 아까 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전쟁이 났다고 우리 가정을 한다면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이런 전쟁이 날 것을 예상할 수는 없었고, 이런 중대한 사정 변경 속에서 계약 이행, 월세를 지급하고 건물을 사용하는 이런 관계를 서로 이행하라고 주장할 수 없는 현저한 불균형한 상태가 생긴 거잖아요.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현재 그 친구로 인한 사태가 정말로 전쟁과 준하는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전시에 준하는 위기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돼야 된다. 2번, 전시에 준하는 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안 된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의 위기가 물론 방역에 있어서는 엄청난 전시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또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물론 이것들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그런 위기 상황까지도 될 수 있겠지만은 현 상태 자체가 그런 어떤 위기 상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임대차 계약을 깨고 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장님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제가 최선은 아니지만 우리 사장님들이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제도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임대차 계약 법에는 사정 변경에 의한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권과 같은 맥락에서 이런 부분들이 인정되는 건데요. 임차 목적물에 대한 어떤 공과금의 부담이라든지 기타 어떤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인해서 또 이런 약정했던 차임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차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게 또 만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이 차임 감액 청구권을 좀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후죽순적으로 나 깎아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이 막 생기는 거고, 또 사회가 더 오히려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어떤 경제 위기가 났을 때 갑자기 막 예금을 인출하려고 막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 뱅크런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이 제도를 아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2017년 그 사드 사태를 기억하시죠? 미사일을 좀 설치하면서 관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보복을 좀 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던 것이 뭐 면세점이라든지 또 공항에서 장사를 하시는 그런 점포들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어려운 사태에서 임대료를 좀 감면해달라라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청구에 대해서 우리 고등법원은 사정 변경에 의한 임대차 감액 청구를 인정했는데요.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이런 사드 사태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사태로 인해서 이용객이 감소하고 그로 인한 매출 하락이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들어서 감면돼야 된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누가 장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시던 분들도 다 폐업하고 정리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상가 시설에 대한 차임이라든지 뭐 권리금 이런 것들도 뭐 거의 낮아질 것이고요. 건물주들도 경매로 재산을 날리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취지에서 법원도 차임 감액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더 지혜를 모으고 뭔가 서로 힘을 합쳐서 위기를 헤쳐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이런 상생하는 취지에서 우리 인천공항공사도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이나 다른 점포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50% 감면했다는 훈훈한 소식도 들립니다. 임차인이 없으면 건물주도 없습니다. 이런 사례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 잘 이해하셨나요? 계약의 구속력에 따라서 어떤 계약 변경을 하기는 어렵지만 특별한 사정이 생긴다면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해지도 될 수 있다. 그리고 민법에 따라서는 특별하게 임대차에 한해서는 차임 감액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당장 뭐 우리 손 털고 나가기는 좀 어렵지만 차임 감액은 할 수 있다는 부분 분명히 알아가시고, 조금 더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면 꼭 차임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정보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다음번에도 재미있고 또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유정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